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변산 입산, 소태산의 변산 입산의 중요한 키는 저는 항명선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때 이 맑은 기운, 당신이 영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간도실 그 근처겠죠. 거기에서 그게 주거를 하셨으니까 그 일대에서 부안 변산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맑은 기운이 어디에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가 월명암이었고 하여간 거기 보니까 수선대중들이 선을 나고 있었다. 그 수선대중의 핵심은 바로 항명선사였던 겁니다. 이게 맑은 기운 이코르 항명,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항명이 누구냐 이겁니다. 항명은 사실은 학승으로 유명했어요. 학승. 그래서 34세 때 뭐 금화선사라고 하는데 이 법통을 계승할 정도로 벌써 스타트가 남달라. 그래서 뭐 이게 뭐 찌질하지 않아. 이게 벌써 굵직굵직해요. 이게. 갖고 이 강원의 강사로 한 2년간 했는데 유명했나 봐요. 갖고 막 제자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강의를 하고 하면은 정말 잘했나 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출신이 불갑사 아래에 마을은 박마리 분이죠. 보면 박마리 표석도 있어요. 그 근처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내려놔요. 모든 걸 다.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명성이 있는데 내려놔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해보면 그거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본지만. 그리고 36세 이후에 10년간 참선에 들어가요. 10년간. 그리고 46세 때 불여만법 유료자 시신마를 이 화두를 딱 깨치시고 이 화두가 딱 그때 걸리신 거예요. 가지고 깨치시고 오도성을 졌다고 돼 있어요. 이때가 1912년이에요. 대종사님 1916년에 깨달은 게 4년의 차이가 있죠. 4년. 그러면 첫째 학승. 자, 잘 보세요. 학승 하나 있죠. 두 번째 선승. 학승과 선승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 남달랐다고 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불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선승으로 선문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통 선문답에 대한 독파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승, 선승 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그 다음에 뭐냐? 이거 하시고 나서요 해외 견문을 하세요. 이게 남달라. 이게 참 이런 지점이죠. 갖고 이게 중국 소주 쪽에도 가서 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당신이 깨달았으면 이 깨달음을 이렇게 해외적 견문으로 이렇게 파악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임재종 본산에 가서 그 선문답을 막 나눠요. 이게 이제 일본 신문에도 제가 알고 그게 이렇게 실리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 실태 파악의 여행을 가신 거예요. 이거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교 실태 파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세 가지가 생기죠. 하나, 학승, 선승, 해외 견문적 견해가 있는 분. 자, 이 세 가지만 해도 독특하죠. 그 뒤에 백학명 선사가 나오는 것이 불교 개혁자예요. 이분도. 근데 이 불교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막 다른 게 아니고 반농반선, 선농일치를 주장을 해요.
이게 불교 전통에도 연결이 돼 있죠. 그 백장에 일일 불식이면 그 하루 그 뭐죠? 그게 하루 노동 안 하면 밥을 안 먹는 거죠. 이런 전통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적극적 그게 있어요. 적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학승, 선승, 해외 견문인데 이게 여기에 하나 더 쭉 추가하면 그 불교 개혁자다.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이 지점이 바로 저는 이 내용, 이 네 가지 내용이 그 맑은 기울이라는 타이틀의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학명과 소태산의 관계인데 저는 상호 존중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봐요. 일방적 관계가 서로 아니다. 동양이죠. 같은 옛날에 동양이랑 굉장히 지금도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불갑산아래 박마리 출신이세요. 과연 소태산과 학명은 변산에서 처음 만났을까라는 게 화두예요. 의문이라고 의문. 자, 공식적으로는 변산에서 첫 만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을 좀 가져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대종사의 구도 과정, 그러니까 10대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렇게 19세, 18세 이때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종사님이 상투시고 어른으로서 옛날에 결혼했으니까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 아마 그 불갑사 일대에서 학명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영광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학명 스님은 슈퍼스타예요. 요즘 말하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뵈서 불교적 이해의 소태산이 불교적 이해의 어떠한 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건 더 위험한 사고인데 대종사의 대각 이후에 이게 4년 전에 깨달으셨죠? 대각 이후에 아마 대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대종사님이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그 두 번째 훈장 님한테 가갖고 뭐 불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못 읽으셔요. 그게 아마 여러 설이 있는데 금강경은 그 뒤에 상당 뒤에 보거든요. 금강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요라고 추정을 해요. 선요를 아마. 그만큼 그 뭔가를 주변에 좀 아는 사람, 식자층들한테는 아마 대종사님이 접근하셨을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그렇다면 추론을 해보건데 아마 학명과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 추론의 근거 중 하나가 불교대전이에요. 불교대전은 그 대종사 대각 2년 전인가에 그 범어사에서 만해가 그 지은 책인데 옛날 책이 유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막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그냥 구입하면 그 다음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옮겨와야 돼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사님은 지금도 부산 가려면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도 좀 도로 좀 놔줬으면 좋겠어. 좀 동서로 좀 도로 좀 빵빵 뚫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책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 이후에 대각 원년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와? 수사관이 돼보세요. 뭔가 알리바이가 맞습니까? 알리바이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알리바이를 될 수 있는 사람이 항명입니다. 왜냐하면 항명과 만해는 서로 불교 개혁주의자로 서로 굉장히 그 친분이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항명이 만해의 선배죠. 선배님, 한참 선배님. 사형 막 한참 위에 선배님이죠. 그러나 그 뜻이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형 동생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쓴 이 불교대전은 국학문 혼용 그 책이에요. 이것도 독특하죠. 지금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국학문 혼용을 썼다는 것은 그냥 별거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혁명적 책입니다. 그런 체제로 불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런 지점이 소태산의 나중에 정전이나 뭐 이걸 편데도 그때 초기 교서를 만드는데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절대적 영향이 아니라 주변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결국 항명한테 갔을 거예요. 항명. 자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소태산 대종사는 자기 깨달음을 확인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 항명도 만났을 거라고 봐요. 항명을 만나니까 항명이 그 책을 주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대전이라는 게 어떻게 소태산 대종사한테 저기 길룡리 지금도 길룡리에서 아마 그 인터넷 아니고 책 구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영광까지 나와갖고 영광 서점 주인한테 서점이 있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면 광주까지 나와야 돼. 쉽지가 않아. 지금도 이게 옛날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책이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 후에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그런다면 저는 거기에 매개로 항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항명을 소태산이 대각에 대해서 대각의 내용을 견성을 당신이 4년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어떤 서로 이게 막다고 했죠. 제가 불교 개혁까지 이런 내용까지도 불교 개혁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니다는 뭐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통했을 거예요. 말을 딱 좀 견해연사 하면 말을 딱 붙여보면 알아요. 제가 이런 쌍 대화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뭔 말이 딱 쳐다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옆에서 뭐 그럴싸한 설명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근데 어떤 말을 탁 하면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아마 이런 분들은 바로 알죠. 바로 알겠죠. 아마 이렇게 거물들이 만났는데 이게 눈빛으로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는 걸어가는 이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봐요. 자, 이것은 정말로 추론적 얘기지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이것도 사실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식적으로는 변산에서 만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불교대전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항명의 깨달음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명의 깨달음이 뭐냐. 항명이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거요. 83쪽 펴보세요. 능가산 법왕봉 팔부능선에 변산 법왕봉 팔부능선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월명암이에요. 여기 위에 좀 올라가면은 낙조대가 있어요. 낙조대에서 보면 서해 낙조를 쫙 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지고 월명암에서 보면은 월명암의 쪽에 이 산들에서 안개 막 구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월명무에 월명암에서 보는 걸림이 없는 경관이다 해서 월명무에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달 뜨면 더 끝내주겠죠. 월명하면서 내가 그런 게 월명하면서 달 뜨는 걸 안 봤어. 어떻게 가 거기 자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뭐 텐트 치고 볼 거예요? 나 정말. 텐트 치고. 우리는 그 국립공원이에요. 아무 데서나 참 안 됩니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면 통만법, 불려만법 이러자 시신마, 이것이 바로 항명스님이 견성한 테마예요. 화두.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확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나서 이게 팡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이걸 말하면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자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항명만이 알아요. 항명만이 안다고요. 항명만이.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현재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항명의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거 알면 별거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항명의 인생이 여기 들어가서 이것에서 항명적 스타일로 불려만법 이러자 시신마로 현재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운 거. 그건 이제 항명의 삶을 타봐야 아는 겁니다. 그나마 좀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함부로 이것을 뭐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항명선사가 이러한 테마로 당신 인생 전체를 걸고 뭔가를 넘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보고 우리 보면 불여만법이라 쓰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이러면 항명스님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 이거 뭐라고 이렇게 그 어른을 함부로 무시합니까? 그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분이 굉장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국 깨치게 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이게 지금 84쪽 펴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처음 월명함을 찾아서 객실에 들어갔다가 이 편액을 딱 봐요. 이게 백학면 선사가 이거 중요하니까 막 걸어놨겠지. 당신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딱 보고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게 환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말했죠.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고. 대종사님 대각을 하시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모든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다음에 사상가들의 말도 다 들어봐도 다 한 생각을 넘지 않았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고참 이상하다. 동서고금의 모든 이치가 한 생각을 넘지 않고 화환이 밝아졌는데 저 화두를 즉석에서 끼치지 못하다냐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창피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대륜사님하고 연결되네? 이게 두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게 막혔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불교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이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가지 설이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연극을 하셨다부터 해갖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불교 교리 체계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대각을 했다는 사람이 이게 몰라?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대운사님께 옆에 또 이게 있었나 봐. 만법규일 일기화처도 보고 바로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차를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환이 깨쳐졌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만법규일 일기화처도 그냥 바로 땅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학명과 소태산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요 불려만법 위로자 시신마라는 그 말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저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세요. 방어공사 아니라고 정신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정신 기운이 약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할 시간에 수양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화두적 표현 있죠, 표현. 이런데 대종사님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모든 무슨 대가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익혀서 배워야 알아요. 익혀서 배워야. 갑자기 대가겠다고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갑자기 풍속이 다른 데 가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동네는 저렇게 하지? 그건 그 동네 풍속을 익혀야 아는 겁니다. 저는 이 대흥사님 생각보다 불교를 해도 불교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적으셨던 것 같아요. 절집의 그러니까 절집의 풍습을 알려고 변산도 가셨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생각보다 구사고행의 불교를 접했어도 그걸 잘 알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시신마 이런 말도 잘 이해를 못하셨다고 봐요. 저는. 시신마가 이런 말이에요. 이시자죠. 이시에다가 기풀심자, 무언마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관용적 표현인데 한자 뜻만 가지고는 잘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유학자한테 이것만 딱 갖다 주면은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 딱 걸려요. 뭐 하나 딱 걸리니까 그냥 앞에 부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건데 불려만법, 위려자만 딱 보면 알 건데 시신마 이렇게 나오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운사님께서 순간적으로 이게 어두워지신 거예요. 이게 뭐가 어두워졌다는 거냐면 알면 아는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지 아는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딱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말에? 이게 이제 말 이상하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당신도 그렇게 되면 그러고 보고 그게 창피하셨던 거예요. 이게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자리는요. 그 대각을 한 자리는 모르면 모르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알면 아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이 모르는다고 하니까 이 모르는 줄 아는 그 자리가 딱 어느 순간에 가려진 거예요. 모른다는 것에 딱 막혀 이렇게 왜냐하면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옛날과 다르죠. 그 밝고 밝은 안다 모른다에 매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았다든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 안다에 매이지 않는 그 자리로 모르면 계속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근데 대흥사님도 이게 그러고 내가 너무 일만 했나 보다. 근데 이제 바로 그리고 앞에
불의만법 위여자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뭐냐?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만 알면 뒤에는 이거 뭔지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추론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만법. 그러니까 만법이 뭐예요? 만법은 다 뭐예요? 높은 거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다 있죠. 상대가 있고 다 있죠. 있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짝하질 않아요. 그건 현대적 용어로 한다면 절대 상대를 끊어버리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면 아까도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할게요. 모른다, 안다 이게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 있죠. 그러면 모른다, 안다는 것에 짝하지 않는 자리가 뭐냐 이렇게.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이렇게 시신마가 뭐 가만 있어봐요. 다 처음 이게 시신마가 이게 한자로 보는 거 의미가 안 떠오르네. 그런 순간 모른 줄 아는 자리가 계속 내가 그것이 순간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셨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일을 너무 일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 옆에서 아까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마가 뭔지 상관없죠.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제 확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게 시시마가 뭐냐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시자죠. 이것이 깊으심이니까 아까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이게 직역이 그냥 관용적 표현일 거예요. 이게 깊이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관용적 표현이겠는데 아마 이건 해석 안 하는 말일 거예요. 이것이 뭐냐 무엇고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이런 표현이죠. 묻는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이 이걸 보면 이것을 연구할사 이런 말일 거예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을 항명도 연구를 했죠. 이걸 보면 자 항명과 서태산의 관계는 동양이죠. 같은 동네뿐이죠. 또 불교 혁신자예요. 불교 혁신은 뭐냐? 그 혁신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생활불교로서의 혁신자예요. 생활불교는 뭐냐?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항명 스님은 반농반선이라고 말하고 소태산 대종사는 동정일려 이게 동과 정을 골라 맞추고 공부와 사업이 둘이 아니게 하고 영육을 쌍전하는 이게 서로 이게 또 약간 어떤 그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지만 큰 흐름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불여만법 위려자 시신마 저는 이게요 대흥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통만법 명의심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통만법 이게 만법을 통해서요 아까 모르는 거 아는 거 아까 이렇게 대흥사 아까를 보면 안다 모른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영일심, 일심이라는 게 딱 하나 집중된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 일심이라고 하는 순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일심을 우리가 말하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은 뭡니까? 풀어볼게요. 하나인 자리예요. 하나는 뭐예요? 잡념이 섞이지 않고 망념으로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둘로 쪼개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가 뚜렷한 상을 다른 말로 하면 자리라고 하면 돼요. 그 자리가 그렇게 뚜렷한 자리, 그러한 실상, 이걸 이론상이라 하잖아요. 그게 일심이에요. 그 일심을 밝히라 이거예요. 이게 아까 대응사님 표현한다면은 모른다는 마음이라면 그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 일심을 드러내면 되고 밝히면 되고 안다고 하면 안다는 걸로 그걸 밝히면 돼요. 나중에 이 법문에도 나와요. 성리품에.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서 모르고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서 모르고
알면 아한데 걸리고 모르면 모르는 데 걸리고 맞죠. 맞죠. 우리는. 그러니까 마한법을 통해서 일심을 드러내라. 이런 면에서 아마 이런 그 자리에서 서로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저도 이거 설명했지만 이 설명은요, 사실은 항명 스님의 인생을 다 투영된 내용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다 하고 규정시키면 안 돼요. 이건 그분들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존경이 없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런 분들이 아니요. 그걸 함부로 하면 돼. 그러나 나는 내 수준에서 그 정도 내가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지점부터 만나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거장이 만났을 때 이 그 스파크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비어갖고 우리가 그 근처에 못 있겠지. 타버려, 다. 우리가. 못 있어, 거기에. 그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런 지점에서 항명이라는 그 맑은 기운을 나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사님 이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정자관 이렇게 쓰시고, 턱수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전혀 요즘으로만,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특별한, 특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일반 사람하고 잘 구분이 안 되게 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걸. 또 이걸 또 보고 또, 특별하시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있으면,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그냥 이렇게 전체 대중 속에서 그냥 누군지 몰라. 이렇게 계셨다는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이해하는 것이. 또 이걸, 특별하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보통 그냥 평범하게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사님께서 그걸 딱 막혔다. 이건 뭐냐면은 대각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대각도요, 낯선 대상은 익혀야만 그 대각의 빛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대각의 빛을 모르는 것은 배워서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익숙하게 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대각을 하면 그냥 그럼 기계게 AI가 더 잘하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소태산 대종사는 변산을 택하셨을까라는 말인데 저는 결국은 선불교의 정수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때 백학명만큼 선불교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한 선불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외국의 흐름도 아시고 이게 선불교에 대한 활용하는 지점이 정말 현대적, 그때 당대로 보면 현대적이라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 사상적 그것이 이 선문답, 선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는 가치 지향이 소태산과 맞았을 거예요. 이런 이게 선불교의 그 당대 선불교의 실력자, 그다음에 그 정수의 대중사님께서 그냥 직입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1대1을 하는 겁니다. 1대1. 대중사님은 1대1 했다고 말해야 딱 맞아요. 옆으로도 안 가. 그냥 바로 그냥 상호 존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혁신의 고속도로로 진입해 버린 겁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면요, 톨게이트 들어갔어요. 못 돌아와요. 거기서 돌아왔다 큰일 나요. 교통사고 나요. 큰일 나. 고속도로 들어가면 가는 겁니다. 그거 누구예요? 항명도 불교 혁신자. 아까 말했죠. 불교 대전에 하면 만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우리가 변산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변산의 항명은 이 라인에 있었다. 그러니까 선불교의 정수, 그 다음에 불교 혁신의 고속도로로 대운사님께서 바로 지급했다.
이게 변산이 아닌가라고 저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을 내가 좀 이제 변산전에다가 문학적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다시 펴보세요. 자, 여기 대종사 입산 동기 여기를 봅시다. 대종사 입산 동기는 첫째, 단연간 복잡하던 정신을 수양하시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막 조사받고 제가 말했죠. 조사받는 것을 그냥 가볍게 조사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한 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요즘도 막 그냥 검찰에 들어가면은 돌아가시잖아요. 참, 나 조사를 안 받아봤고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왜 죽음으로 그것을 끝내버리고 싶어 할 정도의 그게 있죠. 옛날 지금의 이때 일제시대의 경찰은 지금의 검찰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렇게 경찰이 힘이 강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검찰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이렇게 검찰이 하면 돼요. 이게 그런 거. 그렇게 휴양이 필요했다고 회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 제목 있지 않습니까? 교법의 초안. 이게 핵심적 내용이죠. 세 번째 회상 창립 세 번째 사방 인연을 연락하여 회상 공개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인연들을 모은 거예요. 인연들을 모으고 또는 정산종사를 내보내 가지고 인연을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종사님을 전주는 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최도화라는 인물을 만나고 최도화를 통해서 정말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퍼져요. 신기하죠. 최도화를 통해서 첫째 어떻게 되냐면 최도화를 통해서 전삼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번 스케치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말이 참 내가 내 교화에서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데 나는 안 됐대. 어떻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보시게요. 한번 보게요. 난 이게 보면 나중에 대종사님 다 알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지는 않았겠지. 근데 결과가 그래. 기적이지, 기적.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근데 또 생각하다 보면 짜놓으셨나? 저만 생각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웬만하면 짜놓으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석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근데 결과가 그래. 마치 다 그림 그려놓고 불러드리는 거야. 마치. 자 봅시다. 정산종사를 전주를 들리지 말라고 갔으니까 만덕산을 가려고서 간 게 아니에요. 또 뭐 만덕산에 또 필히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이제 전주를 들리지 말라고 하면은 만덕산을 가게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전주를 비키면 딱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정삼사님이 신심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돼. 정삼사님 딴 데로 갔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딱 비켜서 가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쫙 가요. 가서 거기서 최도화 미륵사에서 최도화를 만나죠. 최도화 스님 만나. 최도화가 이제 또 찾아와요. 복례정사까지 편성가요. 대흥사님께서 방죽을 파니까 고기가 모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최도화가 어떤 분이냐? 그때가 30대, 34세 이 정도 모르겠다. 저 확인해봐야죠. 그 정도 돼요.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연세인데 최도화님이 막 깐깐하죠. 싸납게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용상 보면 그래요. 예. 최도화를 통해서 전삼삼은 전은광 선생이 어머니죠. 전삼삼 전은광. 이 사람이 나중에 전주에서 이제 회상 창립에 준비할 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김만공을 통해서 뭐 관총교당 막 이런 교화가 되고
최도화가 또 나중에 박사시화를 교화해가지고 남원 지역의 남원 지역이라는 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산 박장식 이런 분들 다 그 남원 수지 막 이거 그쪽 교화하시고 박사시화를 통해서 서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공주 뭐 다 서울에 관계된 거 있죠? 그거 다 교화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청춘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전주 교화 또 시작하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이 가지치가 쭉 되는 거예요. 또 이분들 다 또 보면은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대문사님께서 별걸 안 하시다가 정산용사를 보내요. 전주는 들지 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뒤에서 보면 꼭 짜놓고 친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런 일을 했던 거죠. 회상 창립, 회상 준비라고. 그리고 또 하나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라. 정산용사 경상도 말씀 쓰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 말씀 팍팍 써봐요. 지금도 쳐다보는데 경상도에서 전라도 말씀 막 영광 사투리 빵빵 써봐. 아이고 어떤 장관이냐 그렇게 쳐다보겠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라도 사투리 쓰나 봐요. 많이 쓰나 봐. 팔알죠. 악센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대윤사님도 막 그 경찰에 피체당하시고 그러니까 이 중인 피하기다. 근데 여기 중인의 피하기 위함이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간척답을 방건답을 막았는데 이게 바로 농사를 못 져요. 못해도 4, 5년간은 그 염독이라고 민물을 넣어서 계속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농사를 졌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실농이 되겠죠. 잘 안 자라고 수확이 별로 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자리를 좀 대종사님이 일단은 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제자들을 보고 그 시비 관계를 좀 만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현재 대종사 입산 동기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아까 앞부분에 좀 더 폭넓게 학명이라는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관계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교법의 초안이다. 변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교법의 초안에는 학명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선불교에 대한 정수에 대한 그 1대1 대흥사님 1대1을 하신 것 같고 불교 개혁자 이때의 불교 개혁자의 흐름 소대산 대흥산도 대각에서 어떤 견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불교 개혁을 그때 주도했던 만해 그 다음에 학명 이 사람들의 사상적 흐름도 소태산이 또 그 길에서 만났던 겁니다. 같이 만나봤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례산 법회와 이론상의 구상 중에서 이걸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걸 변산 입산의 동기 이게 1번이죠. 여기 복례산 법회와 이론상 구상 중에서 변산 입상의 동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간단히 읽으면 끝날 건데 이거 이렇게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런 사유를 해보세요. 해야 이 전체적인 시야가 보여요. 그래서 좀 번잡하지만 해봤고 다음에는 실상초당과 법회 플러스 금산사에서의 이론상 구상 이걸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이면 내일이네요. 네. 내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